네, 안녕하세요.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재료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에코다 박인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에너지공단의 이제 용역을 의뢰받아서 재료 에너지 빌딩 활성화 중에서 이제 뱀스 또는 원격 검침과 관련한 그런 제도의 개정에 관한 그런 저희가 용역을 저희가 이제 실시를 했고요. 그 내용 중에서 어쨌든 뱀스 뱀스하고 이제 원격 검침과 관련한 그런 제도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그 제로 에너지 빌딩 그 개정이 되는 전체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고요. 지금 뱀스하고 EMS와 관련한 원격 검침과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에서의 건축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 기준 또는 설치 현황 또는 문제점, 그 다음에 개편안 이런 순서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자체에 어떤 그 개선이 필요한 어떤 인증과 관련한 그런 내용에서 개선이 필요한 그런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건물 에너지 모니터링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뱀스하고 이제 원격 검침으로 나뉘어서 그 기준이 이제 있었습니다. 모두 이제 11개 항목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각각 이제 9가지의 그런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정보 감시, 데이터 조회, 설비 성능 및 효율 분석, 설비 성능, 그 다음에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에너지 소비량 예측, 비용 조회 및 분석, 제어 시스템 연동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보시면은 그 항목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격 검침에는 이제 계측기 관리, 데이터 관리 이런 항목들이 있고 뱀스 쪽에는 이제 제어 시스템 연동, 그 다음에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뱀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에너지에 대한 성과를 이제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실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이라든지 제어 시스템과 연동한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원격 검침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이제 운영되어져 오면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실제 에너지에 대한 어떤 성과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모니터링 항목 중에는 이제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이라는 이런 또 항목이 없다 보니까 실제 건물의 부하를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용들을 원격 검침에서는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설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원격 검침과 이제 뱀스의 두 가지로 그 전에 운영이 되던 그런 상태에서 설치 현황을 보면은 전체 건축물 기준으로 86.2%에서는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실태로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뱀스 의무 적용 대상이 이제 10,000제곱미터가 되는데 그 이하인 경우에는 특히나 92.4%의 건축물에서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이제 채택을 해서 이제 적용을 했었던 거죠.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건축물인 경우에는 뱀스의 구축이 이제 의무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 30.9%에서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병행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인증을 받은 그런 식으로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현장에서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적용을 한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뱀스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필수 항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또한 이제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이제 사업적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을 선호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증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뱀스 설비 적용을 했더라도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에 대한 인증을
어쨌든 획득을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가 이제 많이 뱀스 설치 이런 기준에 적용해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 또는 뱀스 설치로 인해서 실제 적용된 기능에 대한 이런 평가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평가 항목에 대한 적용을 하게 됐을 때 실제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기능을 반영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어떤 그 관점이 이제 명확해서 그 어떤 그 결과값이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떤 뱀스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점수를 따기 편한 그런 항목을 위주로 해서 평가 위주로 채택을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 값을 우리가 수집하기 위한 그런 설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설치 기준의 어쨌든 문제점을 또 들여다보면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위해서는 이제 원격 검침 계량기 혹은 뱀스 설치가 필요하거나 건물 사용 단계에서의 실제 운영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런 비율이 이제 낮아서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알게 됐고요. 운영 미흡 사례를 조사한 결과 그 원인이 이제 설치 기준, 기술력, 관리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 운영을 하거나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적었고요. 그래서 설치 기준에서는 이제 기술별 적정 건물 규모 또는 항목 등의 어떤 설치 기준이 구체적이지가 또 않기 때문에 업체 간 기술 적용 항목 및 수준에 대한 편차가 이제 심화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뱀스나 또는 원격 검침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각 회사가 민간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하는 회사의 어쨌든 그 기술 역량에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원격 검침에 대한 어떤 기준 또는 평가 기준만 맞춘 그런 제품들이 이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설치 업체에서 초기 설치에 오류가 있었거나 또는 장비 고장, 랜섬웨어 감염 등 발생 시 또는 이런 영세한 이런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AS에 대한 이런 대응이 적절히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기술별 필수 항목이라든지 권장 항목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선택 항목 구성 또는 체크리스트 작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치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관리 역량은 이제 건물 운영 단계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가 부재하거나 이제 운영 유지 비용이 이제 책정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설치 항목 내 이제 종합 유지 관리 항목을 이제 신설해서 관리자 지정 및 AS에 대한 의무 항목이 이제 추가됐습니다. 또한 산업분야에서 운영하는 공공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뱀스 설치 의무화 제도화에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뱀스라고 하는 설치 설치 기준이 또 있고 인증 뱀스 설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빌딩에서 얘기하는 뱀스에 대한 항목들이 그 세부 항목에 대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뱀스 또는 원격 검침 계량기 항목을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필수 기능 구형 항목을 간소화하고 다양성을 수용을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이제 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인증을 위해 설치하지만 실제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설치 항목 및 설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업체 간 수준 편차 때문에 그 인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AS 대응 부분에서 오류, 프로그램 오류 또는 설치 문제, 장비에 대한 고장, 에러 등에 따른 AS가 이제 지연됨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그 설치한 그 건물에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거나 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시스템 관리자 부재 및 운영 비용의 미책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 항목 중 종합 유지 관리 항목 신설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개선하는 이런 안을 이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뱀스 설치 의무화 제도와의 중복 혼란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로 에너지 빌딩에서 사용하는 뱀스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이제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통일을 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스템 활용을 고려한 이 설치 기준 또는 체크리스트를 통한 그런 설치 기준 이런 것으로 구체화하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에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와 뱀스는 이제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렇게 이제 통일이 돼서 이야기가 되는 쪽으로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있는 용어가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 이런 용어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이제 앞으로 제도가 진행이 될 그런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세부 기술 항목에 대한 것은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 수준은 이제 필수 항목으로 이제 하고 산업부 뱀스 수준은 선택 항목으로 해서 세부 기술에 대한 항목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식으로 천편일률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수준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보완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주요 개선 방안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단계별 검토 항목에 대한 신설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설치 기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인증을 위한 설치, 그 다음에 인증 이후에 운영이 저조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검토 기준으로 이제 통합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능 구현을 위한 설계 검토 항목에 대한 거를 이제 신설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 운영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치 및 검토 인력의 전문성 확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이제 저희가 인식을 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이제 인증기관에서 이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를 하고 뱀스에 대한 전문기관을 이제 확대를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심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필드에 직접 나가서 평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차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실제 설치된 그런 시스템의 어쨌든 수준이나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위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유지관리라든지 그 솔루션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연속성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마찬가지로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로에너지 빌딩 건축물에서의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이제 세부적인 걸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산업부의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 기준과 이제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기준에 대한 이런 가이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뱀스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에 이제 그 기준을 다시 신설을 하면서 뱀스 인증과 관련한 그런 항목들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1번, 2번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 15번에 마찬가지로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 성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그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이제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로에너지 인증 기준에 대한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원격 보시면은 정보 감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원격 권장을 한다거나, 또는 설비 성능 및 효율 분석에 대한 것들도 이제 권장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하고 뱀스에서 있었던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일반 사항과 시스템 설치, 그다음에 종합 유지 관리 시스템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루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일반 사항 시스템 설치 항목은 이제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계측기 관리 데이터 항목 관리 항목에 대한 것은 이제 삭제가 돼서 종합 유지 관리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필수 항목에 있는 부분들,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 기준 6개 항목에서 이것은 6개 항목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그리고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서 권장을 한다거나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그 기준으로 이제 일어나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다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정안을 다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비 인증과 본인 인증, 그 다음에 권장 사항을 이제 표시를 했고요. 실내 환경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API 연계를 통해서도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그런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으면 인정을 해준다거나, 에너지 소비 현황 분석 또는 설비 성능 및 효율 분석 이런 부분들에서는 자립률 필수 항목을 제외를 하고, 또는 설비 성능 및 효율 분석에 대한 것은 필수 항목으로 좀 상향을 해달라라고 하는 제안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 성능 및 효율 분석에 대한 부분은 또 뒤쪽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거는 특정 규모 이상에서는 저런 부분들을 가능하면은 표시를 해줘라 라고 하는 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되어져 있었던 인증평가에 대한 방법은 뭐 다 아실 거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한된 그런 부분들인데, 예비 인증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기능 평가 또는 시스템 설계에 대한 이런 평가를 진행을 하고, 본인증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 평가, 시스템 설계 평가에 대한 거를 이제 사전에 이제 평가를 해서 현장에서는 이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제어 시스템 연동, 종합 유지 관리에 관한 그런 부분만 간략화해서 현장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뤄졌었습니다. 인증 항목별 체크리스트에서도 보면은 평가자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누가 평가했는지에 대한 이력이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적을 해서 당시 현장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이해서 잘못 평가가 되어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 분석 방안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EHP라든지 GHP 운전 이런 것들을 위한 효율 계측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앞에서도 이제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사한테 이제 공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아직은 좀 그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효율 포기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 분석에 대한 기준 적용 대상 안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냉난방 면적 기준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대상을 이제 설비 성능 및 효율 분석에 대한 의무를 적용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 다뤄졌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연면적 기준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신축 건물 대비는 약 35% 수준에 이제 달하고요.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을 인증을 득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 중에는 약 46%의 이제 수준으로 되는데, 결국 이제 제로에너지 빌딩이 확산되거나 이제 뱀스나 이런 분야가 결국 이제 확산이 되려면 성과 검증을 통해서 그런 그 효과를 검증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돼야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에서 이렇게 가능하면은 의무적으로 저런 효율 분석에 대한 것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다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개정이 되어져 있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고 인식이 됐고 어떻게 이제 제한이 됐었나라고 하는 것을 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뭐 학회에서 좀 더 주요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이제 학회의 어떤 목소리로 정책 기간에 좀 제한이 된다거나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